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숫자 2번 고위 여사제 카드를 시작할 겁니다. 고위 여사제 카드는 점성술로는 달을 상징하고요. 사인으로는 계자리를 상징을 합니다. 계자리는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시기를 논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논할 수 있고요. 시기를 논할 때는 숫자 2, 여기 있는 숫자 2를 가지고도 논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다 추구를 하는데 달에 관련되거나 계절에 관련되는 그 해의 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 계절 이렇게 친절하게 저게 써놨어요. 자, 고위 여사제 카드를 보시면 여러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고위 여사제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을 할 때 그냥 수녀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다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요. 토라라고 써져 있는 비밀의 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으로 성직자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숫자 2번은 지혜와 조화로움을 의미하는 숫자 2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숫자 2번은 고민과 갈등을 얘기를 하는 숫자이고요. 마법사 카드에서 보여줬던 열정과 지식이 이제 고위 여사제 카드에 이르러서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거나 고민과 갈등을 하게 돼서 풀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신에게 의지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적을 바라게 된다거나 마법사의 잦은 실패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1번 다음에 고위 여사제가 나온 거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고위 여사제 카드는 마법사 카드를 지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인 힘든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를 의미하게 되고요. 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기적을 원한다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숫자 2번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서 조화와 대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제 보시면 이쪽에 B와 J로 구분되어 있는 두 개의 기둥, 이것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고위 여사제 카드는 아까 읽었던 거네. 단아하면서도 기품이 있어 보이는 고위 여사제는 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내면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왜 웃어요? 모세 5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달은 이제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을 의미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달 이것 자체가 다 여성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에 대한 카드를 뽑으면 이게 나온다고요. 이제 이거 나온다고 해서 꼭 내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의심이 많다 또는 신에 의지한다 또는 기적을 바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여성적인 기질이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 카드하고 대립되는 카드가 대부분이 이제 그 여왕 카드에 대립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신적인 풍요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되게 이 아일러니하다 또는 언밸런스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자면 이 고위 여사제 카드 종교인이잖아요. 근데 종교인인데 뒤에 여기 보시면 다산을 상징하는 성류 그림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 여사제 카드가 이 임신과 관련이 있냐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기복신앙으로서의 이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그림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잠시 얘기가 다른 곳으로 샜는데요. 일단 2번 자체가 현실과 비현실의 조화와 대립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비밀스러운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스러움이나 또는 무의식적인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위 여사제 카드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간접적인 조언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조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바란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적을 원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이 고위여사제가 나오면 일이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2번 자체가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완성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납품을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서 2번 카드가 떴다고요.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은 해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 왜냐면 기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기대하게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숫자 2번 자체가 이 완성을 뜻하는 3번 가장 근접한 숫자이기 때문에 곧 될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젠가는 될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매형이 그랬다고요. 예, 도와준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도와줬다. 2번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도와주려면 3번 카드가 나왔으면 도와줬겠죠. 근데 2번 카드가 나와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상징으로 보자면 아까 봤던 초승달, 이것은 이 여성의 직관을 얘기를 하고요. 무의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류는 비옥함, 다산 이걸 상징을 하고요. 종려나무 그림,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류 그림과 같이 있는 그 그림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기둥은 B하고 J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B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은색 기운인데요. 이것은 왼쪽, 북쪽, 부정 이것을 상징을 하고요. 흰색 기둥은 J라고 써져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이나 남쪽, 긍정, 영감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글자는 위대한 법, 비밀스러운 지식, 모세 오경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는 바다는 생명의 원천, 무의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바다 잘 모르시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게 바다입니다. 이 부분이 바다예요. 바다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무의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 천은 지성, 무의식, 직관 이것을 상징을 하고요. 십자가는 기독교적인 상징, 4대 원소, 신성함 이것을 뜻합니다.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 상징을 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신기 있는 사람들이나 이제 이거 보고 임신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성류가 나왔으니까 임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딱 드러났을 이 두드러지게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상징이 눈에 띕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런 경지는 안 가봐서 모르겠고요. 그냥 우리는 이거나 하죠. 기본적인 의미. 예. 이번 카드의 기본적인 의미는 비밀스러운 지식, 직관력, 감추어진 비밀, 영적인 능력, 조언자, 오래 걸리는 일, 기적, 무의식적인 깨달음, 내숭, 자신감이 없는, 확신이 없는 일, 짝사랑, 일반적인 믿음, 그리고 잔소리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애정운에 있어서 고위 여사제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짝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혼자 만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신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내가 신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거든요. 신이 나를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혼자만의 사랑을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는 것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연예인에 대한 사랑? 이거 이제 고위 여사제일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그 연예인이 나를 알아주느냐 그러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올린다고 해서 그 신이 나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죠. 내가 특별해서 알아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안 알아줄 겁니다. 정방향으로 나왔다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뭐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나서
그 마음을 알아준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나왔다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집요한 사랑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비밀스러운 사랑을 한다거나, 아까 여기 보시면 비밀스러운 지식을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비밀스러운 사랑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륜이라거나 이런 것에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요. 조금 어이없게도 임신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이 다산이라고 하는 이 석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임신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임신이 잘된 임신은 아니고요. 잘못된 임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불륜에 의한 결과물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임신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재물점에 있어서 고위여사제 카드는 재물운이 좀 없지 않을까요? 종교인이 돈이 많다라고, 물론 요즘 종교인이 돈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상상 속의 종교인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은 아니죠. 돈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여사제 카드가 재물운을 보는데 나왔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한적한 시골, 뭐 산골의 땅, 도로망이 부실한 곳, 뭐 이런 곳에 있는 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본인이 가난하다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고위여사제 카드는 정신적인 만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물질적인 충족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위여사제 카드가 재물점에 나왔다 그러면 돈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주 궁핍합니다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 고위여사제든 뭐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은 있는데요. 풍족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정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 카드가 긍정적일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큰 사업을 한다면 난관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부모님 유산이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금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좋지 않다면 빈곤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 그 고위여사제가 역방향이 됐다라는 것은 종교인이 돈을 밝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기를 당한 일이 생긴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욕먹을 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돈을 원하니 욕먹을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욕먹을 일이 있습니다로 얘기를 해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을 얘기를 했을 때 고위여사제 카드는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취업 준비 중이다 그러면 오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정방향이거나 긍정적인 카드가 옆에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정규 시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인맥을 통해서 취직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인은 시험 봐서 종교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취업이 잘 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시험도 기적을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노력한 것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신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취업 이런 것을 얘기를 했을 때도 인맥을 잘 활용해서 얻어지는 이득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제 좀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을 위한 준비를 제대로 했다가 아니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밀을 빼돌렸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이사 그러면 역시 이것도 기다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서적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동을 한다, 이사를 한다, 이런 것으로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방향이거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이 응답을 해줬어요. 이럴 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인맥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응해서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불러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맥을 통해서 취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직이나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집이 뜬금없이 생겨서 이쪽으로 오세요라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이사를 하는 거고요. 이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에서 나를 불러줬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큰 이익을 생각하고 이동을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방 예, 뭐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소리가 줄어든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아 이게 10분 넘어가면 줄어드나 봐요. 잠깐만요. 아 이제 괜찮아요? 네, 다시 갈게요. 이제 역방향이라거나 주변에 있는 카드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면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얄팍한 술수가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계약이 잘못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카드 나왔을 때 이직, 이사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요. 학업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좋은 성적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나온다고 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때 공부를 하는 것은 심리학이라든지 운명학, 뭐 종교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을 공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고요. 이 비주류의 학문을 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역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 아마 이제 공부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거나 진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면에 있어서는 여기 있네요. 진단하기 어려운 질병들, 신경성 질환, 무기력증, 무병, 심병, 소화불량, 편두통, 부인병, 목, 자궁 등의 문제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조금 약하게 역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좀 강하게 이러한 질병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장소적인 것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정역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장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점집이나 심리상담소 등의 장소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서점, 도서관. 근데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 중에서도 구석탱이. 왜? 신비적이니까 남의 눈에 잘 안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어디에요? 그러면 도서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